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얀시피입니다. 오늘 임시 진행을 맡게 되었고요. 양승민 사회자님을 인터뷰하려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양승민 사회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이틀이 사회자군요. 르네상스적 인간들에서는 또 사회자를 맡고 계시기도 하고 또 네. 작가시기도 하고 경제학자시기도 하죠. 동시에 편집자기도 하죠. 하는 게 되게 편집자시기도 하고 프로듀서이기도 합니다.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벌써 르네상스적 인간을 완성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얕게만 해가지고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승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경제학자고요. 동시에 글을 쓰고 있는 작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편집도 하고 있고 뭐 프로듀싱도 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준 르네상스적 인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경제학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제가 궁금한 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신 건가요? 이게 좀 긴 스토리인데 사실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텐데 사실 제가 대학교를 건축학으로 입학했고 들어가자마자 건축학을 때려치고 바로 경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공부. 그리고 한동안은 MBA를 가려고 공부했고 뭐 컨설턴트를 목표로 했었는데 경영을 실제로 좀 해봤거든요. 그냥 작은 회사를 차려서 친구들하고 운영도 해보고 개인 운영도 해봤는데 이게 제가 꿈꾸던 그런 경영인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목표로 했던 거는 경영인이 되는 거였는데 경영인이 되려고 했던 그 핵심 이유는 좀 세상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세상의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좀 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런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굳이 경영인이 될 필요가 없더라고요. 굳이 사장이 되지 않아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같이 견줄 수 있는 어떤 직급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게 경제학자가 돼서 그런 유명한 대기업의 CEO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어떤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경영인이 아니어도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학자를 목표로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었는데 교수님께서 너 재능이 있다. 좀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그 말에 좀 속고 혹해가지고 경제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그런 선택을 하고 대학원까지 오게 됐네요. 그런 또 연유가 있으셨군요. 저도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렇죠. 건축학을 하셨었군요. 이게 고등학교 때 친구네 아버님께서 건축학을 하셨는데 그런데 집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직접 지으셨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들도 다 내가 지었다. 그거에 좀 혹해가지고 대학교 원서를 건축학으로 넣었습니다. 네, 저도 한때 그 가우디 만든 건물 보면서 건축학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언제 한번 제가 승민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그 내용을 그래도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전공을 한번 하셨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입학만 그걸로 하고 첫 학기에 바로 비즈니스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게 이거 참. 많이는 모릅니다. 아, 근데 또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럼 그 이전에 제가 알기로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을 했죠. 어쩌다 보니까. 이게 또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게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된 건가? 또 되게 이른 시절부터 사실 뭐 유학이 요즘에 많이 흔하게 한다고 해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하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학부나 대학원 때부터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스토리가 또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한국 교육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녔던 학교가 좀 괜찮은 학교였어요. 특목고로 분류되는 학교였고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만 가면은 좀 세상이 달라지겠지. 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옆에 있고 좀 색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믿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기대에 미치지 않는 현실에 좀 실망을 했고 동시에 다들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 해외 교육에 대한 로망. 그 로망이 겹치면서 해외에 가야겠다. 특히 미국에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아버지를 좀 많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한 1년가량 아버지한테 계속 학교 자퇴하고 미국 가고 싶다. 미국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운이 좋게 비영리 단체에서 유학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당첨이 돼서 가게 됐죠. 미국에 오게 됐죠. 아, 그런 연유가 있었군요. 근데 이제 지금 또 글을 쓰신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렇죠. 글도 쓰고 있죠. 나름 작가 타이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글은 어떻게 쓰게 되신 건가요? 이것도 계속 다 긴 스토리가 있네요. 하나하나가. 먼저 제가 사업을 잠깐 했었다 했는데 제가 거기 사업을 운영할 때 칼럼니스트로도 좀 활동을 했습니다. 컨설팅 계열의 회사였는데 그런 정보들을 좀 취합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리한 글을 온라인에 계속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 칼럼니스트처럼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말 집중해서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책을 읽고 한두 줄씩 이제 리뷰를 남기는데 한 2, 3년 정도 전에 쓴 글을 보니까 사실 책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책을 계속 많이 읽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거를 글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더라고요. 책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책 리뷰를 하나 둘씩 작성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저의 글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는 분들이 생기게 됐고 더 나아가서 이제 출판사에서는 책을 이제 협찬해 준다던가 아니면 홍보를 목적으로 연락이 조금씩 오게 돼서 이것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사실 책을 출판하려고 써둔 게 몇 권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코로나 때문에 출판이 좀 좌절돼가지고 지금은 그 책들을 좀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과거에 그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경험 같은 게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미국에 온 것 자체가 이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삶 자체가 되게 버라이어티하긴 한데 그래도 한 가지 좀 찝어보자면은 사실 저희 부모님 모두 두 분 다 운동선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농구선수 출신이고 아버지는 이제 지금도 프로 골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운동에 관한 경험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제 미국에 와서는 미식축구나 레슬링 아니면은 펜싱, 창 던지기 이런 되게 한국에서 하기 힘든 운동을 많이 했었고 한국에서도 어렸을 때 대부분 하는 스포츠 이런 거 있잖아요. 수영이라던가 농구, 축구, 뭐 배구, 야구 그런 흔히 할 수 있는 운동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정말 안 해본 거 빼고 다 해본 만능 스포츠맨은 아니지만 만능 경험맨입니다. 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네요, 그거는. 자, 그럼 이제 현재로 넘어가서, 예, 저희가 인터뷰 때 다 했던 질문들인데, 또 필수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르네상스적 인간들이라면. 좋아하는 책, 뭐 추천하고 싶은 책, 혹은 추천해주고 싶으신 영화나 음악이 있으시면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생책으로 추천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언제나 이솝우화입니다. 이 이솝우화를 제가 항상 인생책으로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제가 죽기 전에 쓰고 싶은 책이 이솝우화 같은 책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솝우화의 매력은 남녀노소 누가 읽어도 서로 다르게 나름대로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고전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책도 있지만 이솝우화처럼 5살짜리 아이가 읽어도 할아버지가 읽어도 그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챙길 수 있는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니버셜한 책, 르네상스적 인간 같은 책이 좀 그래서 저도 그런 책을 죽기 전에 꼭 한번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솝우화를 좀 추천합니다. 아, 네, 네. 그 좋아하시는 책이기도 하고, 또 이제 추천하고 싶으신 책이기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영화나 음악 중에서도 혹시 뭐 좀 추천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음악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아티스트를 딱히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되게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으면 그 음악에 꽂히지 한 아티스트에 꽂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는 한 분기마다 달라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요즘은 힙합이나 아니면 클래식 재즈 쪽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명작까지는 아니거든요. 워낙 유명한 영화긴 하지만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한 10번, 20번은 본 것 같아요. 소재도 재밌지만 좀 의미 있는 사람들하고 의미 있는 시점에 본 영화라서 요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고 About Time이다 정도만 답변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이나 뭐 영화, 음악을 제외하고 어떤 취미 활동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아까 또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동 또 제외하고 또 취미가 있다면? 사실 운동은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사실 요즘에는 와인에 좀 빠져 있습니다. 이 와인에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신의 물방울 만화책도 읽고 뭐 와인에 관련된 서적도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사실 와인 냉장고를 또 사러 샀습니다. 와인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보관할 곳이 없다 보니까 와인 셀러를 사고 또 와인 셀러가 있으니까 빈칸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인을 또 사게 되고 이런 이제 와인 중독이 돼버려서 좀 개인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위기이긴 합니다. 제가 이 와인에 왜 이렇게 빠지게 됐나 고민을 잠깐 해보니까 이게 독서하고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어떤 면이 유사했냐면은 독서 같은 경우는 쉬운 책하고 어려운 책이 이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책을 이해하고 그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면은 굉장히 차근차근 쉬운 책부터 내공을 쌓아가야 돼요. 와인도 비슷하더라고요. 와인도 굉장히 막 좋은 빈티지, 정말 비싼 와인이라고 해도 마시면은 사실 전 잘 모르겠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대신 제가 스스로 좀 희망하고 있는 거는 가벼운 와인, 싼 와인, 밸류 와인부터 조금씩 내공을 쌓아가면은 그런 비싼 와인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성취감도 있고 책처럼 볼 때마다 혹은 마실 때마다 좀 달라지는 그런 매력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또 생각이 나는 게 약간 책도 읽다 보면 확실히 처음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던 그런 장르도 이게 좀 저희가 다시 보게 되고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와인이랑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완전 명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달콤한 와인만 마셨거든요. 뭐 흔히 아는 모스카토 아니면 스위트 와인으로 마셨는데 그런 와인만 마시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레드 와인 중에서 드라이한 건 어떤 매력이 있을까? 내가 마셔보지 않은 와인은 어떤 맛이 있을까? 이런 게 정말 궁금해져가지고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아까 이제 경제학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박사 과정에 있으신 거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어떤 연구가 제 주 연구고 혹은 어떤 경제학자가 될 거다라고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좀 해온 연구와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연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치경제학 쪽으로 관심이 많고 그중에서 좀 선거제도, 투표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하고 싶지만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무효표를 만들어서 생기는 경제적 이점, 어떤 인센티브가 그 유권자한테 작용이 돼서 조금 더 나은 선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델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작가이시기도 하잖아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또 시청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르네상스적 인간들 블로그에 가보면은 알지만 모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말 그대로 우리가 알지만 잘 모르는 것들. 왜 아메리카노가 아메리카노지? 혹은 우리가 햄 먹잖아요. 스팸. 그 스팸이 왜 스팸이지? 이런 정말 사소한 질문에 답변해주고 거기에 담긴 유래나 철학 같은 걸 좀 풀어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책인데 그 1권을 좀 리뉴얼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동시에 2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가장 집중하고 있지만 진도가 안 나고 있는 거는 해분 조선을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조선, 한국 땅을 조금 더 밝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리고 같이 집필을 도와주고 계시는 종경님의 답변을 조금씩 담아가지고 쓰고 있는 책인데 이게 너무 큰 목적을 잡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써가지고 글쎄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출판을 준비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재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고 미래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승리님이 생각하시는 삶의 목표, 뭐 정확히 세부적으로는 10년 후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행복한다라는 게 저 혼자만 좀 행복한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포함해서 우리 리네상스적 멤버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르네상스적 인간들의 청취자분들 아니면 제가 만나게 될
어떤 인연들, 그런 사람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제 삶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행복한 삶을 보내려면은 사회적 성공이라던가 아니면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포함된 얘기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제 스스로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은 일단 박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 공부를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3, 4년 더 해야 되겠지만 그 공부를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르네상스적 인간들이 좀 잘 돼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강연도 다니고 사람들 앞에서 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니까 다 답변이 비슷하네요.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그러니까 또 저희가 뭉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 그 질문에 이어서 승민님에게 르네상스적 인간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이미 답변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성장하는 인간, 그리고 편향되지 않고 그 중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인간. 그게 르네상스적 인간이라는 거에 정말 너무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더 추가를 하자면은 제 삶의 목표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향되지 않고 성장하면서 동시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성장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르네상스적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잘 말한 것 같은데 동시에 저 다음으로 인터뷰를 하실 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뭐라고 답변하실지. 아, 네네. 근데 뭐 계속 또 이 단어가 저희가 굳이 뭐 하나의 어떤 정의를 고집할 필요 없이 정의라는 건 또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느끼는 어떤 그런 걸 좀 더 추가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다음 분도 그런 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팟캐스트를 통해 보여주거나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승민님께서.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인스타그램에다가 제 서평을 올린 지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스타그램에다 글을 올리다 보니까 항상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혹은 제 글솜씨가 부족해서 전달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저는 이 팟캐스트가 어느 정도 제 인스타 팔로워 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였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참 좋은 답변입니다. 그러면 르네상스적 인터뷰 양승민 작가님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